네, 오늘 주식시장을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 지금 수급 자체가 그 외인하고 기관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뭐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매도세가 이제 혼자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 이런 수급이 지금 현재 점차 정상을 밟아 나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지표상 보더라도 뭐 크게 무리 없이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안정적으로 지금 있고, 뭔가 변동이나 아니면 급격한 어떤 그 방향 전환이 예상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통 뭐 코스피 시장이 좋으면 코스닥이 안 좋고, 코스닥이 좋으면 코스피가 안 좋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양 시장 자체가 매수 매도가 일단 상당히 그 수급 자체가 좋았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서 일단 더 앞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더 힘이 더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이 차트상 보면은 사실은 요 밑에서 이렇게 뭐 조금씩 그 분할 매수를 했던 분들은 아마 한번 여기 이 시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안 꺼지는데 요 시점을 뛰어넘는 이런 어떤 양봉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3차 매수 정도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한 여기 지금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여기겠죠. 여기까지 이 전 고점, 네, 여기까지 일단 올라가는 것까지 일단 지켜보면서 같이 가도 되겠다. 요 정도 간다면 사실은 상당히 지금 긴 여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그 주도나 아니면 좀 그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일단 눈여겨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서 좀 한 며칠간은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일단 시장을 그 돈이 움직이는 수급면으로 일단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일단 어제 하루가 이렇게 큰 금액이 개인이 매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난 4월간은 상당히 그 매수세로 일관해오던 게 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오늘도 보시면 개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일단 그걸 지금 현재 기관하고 외인하고 이렇게 같이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일단 판단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양 기관의 어떤 기관과 외인의 어떤 수급으로 봤을 때는 화학 쪽하고, 그 다음에 이쪽 의약, 오늘 뭐 조금 밀리긴 밀리지만 그래도 의약품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기전자, 그 다음에 전기가스, 뭐 이렇게 양 매수세를 보면 일단 이 섹터들이 지금 눈에 띄고요. 하지만 이제 그 외국인의 어떤 수급으로만 본다 그러면 운수장비 쪽, 그러니까 뭐 대한항공이나 뭐 운수장비를 한번 나중에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운수장비 쪽이 지금 현재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여기 건설업, 네. 어쨌든 지금 현재 그 모든 섹터가 좀 약간 이 수급 자체가 일단 꼬였던 게 상당히 약간씩 지금 풀려나가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내일까지 이렇게 반복된다 그러면 보통 이게 이제 매수세가 뭐 한 3일 이상 이렇게 지속된다는 거는 또 그 규모 자체가 일단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규모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어떤 그렇게 가고자 하는 어떤 그 모멘텀이 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내일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연 이틀 동안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심한 조정이냐 아니면 그냥 약간 뭐랄까 수급이 약간 숨을 고르기 위한 어떤 약간의 조정이냐, 이런 어떤 조정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코스피랑 거의 같은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바로 관심 섹터를 이렇게 보면은 오락 문화가 확실하게 어텐션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걸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쪽도 꼭 챙겨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IT 하드웨어 쪽도 마찬가지고, 일단 양수급을 봤을 때는 여기 뭐 코스닥 우량 기업인데 사실 뭐 이건 같이 포함되는 거니까, 외국인의 어떤 수급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뭐 크진 않은데 뭐 우수장비 쪽 부분은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는 부분이고, 사실은 어제 오늘 그냥 봤을 때 가장 수급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이 제약하고 그 다음에 유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한 섹터에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 섹터에 이렇게 골고루 있다면 지금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일단은 뭐 좀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올라가려면 이 모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올라가줘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빨갛게 있다는 큰 규모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여기 눈에 띄는 건 일단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게 3일 동안 계속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보면은 오락문화 쪽하고 콘텐츠 쪽하고 뭐 제약 쪽이 계속해서 지금 어텐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둘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마켓에 이제 리포트를 나온 걸 일단은 간단히 살펴보면, 오늘은 이제 3개 종목이 이제 눈에 띄는데 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일단 지금 나왔고 추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평균적으로 한 30-40% 이상의 적정 주가를 상향을 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다 하고 지금 보여지고, 특별히 이제 SBI 핀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늘 첫 번째 나왔는데, 저는 글쎄요, 이게 지금 이제 SBI 핀테크 솔루션이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의 이제 기업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 일본이 지금 노동인구가 많이 이제 연령이 많이 나이가 들면서 일단 해외 노동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외 인력들이 일본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네 본국으로 이제 송환을 많이 하게 돼요. 이제 돈을 벌면은 이제 가족들이 있는 고향 뭐 기타 뭐 동남아시아는 뭐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 보내게 되는데, 보낼 때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게 사실 은행보다도 이제 이런 SBI 핀테크 솔루션 같이 이렇게 어떤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일어났던 이런 핀테크 관련된 어떤 그런 업체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어떤 해외 인력들을 계속 충원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이 SBI 핀테크 솔루션 같은 이런 기업을 통해서 송금액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금융투자에서 리포트를 쓰면서 이게 이제 늘어날 거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일단 썼는데, 일단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한번 들어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뭐 한동안 이제 우리 핀테크 하면서 많이 일단 어텐션을 끌었지만, 일단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일단 아직까지도 초기 단계고 아직 여러 나라에서 규제도 좀 서로 상이하게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 측면에서 이런 걸 좀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바로 이제 오늘 우리 수급으로 본 어떤 관심주를 한번 보면은 외인 매수세를 하면서 볼게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없다가 이제 갑자기 들어왔는데, 사실은 어제 오늘보다도 오늘 들어온 게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470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처음으로 올랐는데,
이게 아마 바닥이라고 일단 확인되고, 그 다음에 향후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관련돼서 이제 업황이 좀 개선될 거라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현대차에 대해서 일단 지금 이렇게 갑자기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갑자기 판 거예요, 이렇게 오늘. 그래서 이거는 뭐 바닥주가에 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게 볼 필요 있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안 본다. 왜냐하면 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히 들어오는데 오늘 또 크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반드시 이제 관심 종목에 두시고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GS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우연찮게 이제 현대건설, GS건설이 이렇게 같이 나란히 이제 서 있는데, 이 건설업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내년에 우리 국가 예산이 470조 슈퍼 예산으로 이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의 어떤 국내 내수를 위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제일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쉽게 보는 부분이 이런 건설업에 좀 많이 이제 돈이 흘러가게 함으로 인해서 국내 내수를 좀 약간 부양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쉽게 또 효과도 나타나고 눈에 띄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쪽에 대한 기대가 기관뿐만 아니라 외인들도 이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요번 연도용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내년도 슈퍼 예산이 이제 집행되면서 초기부터 아마 예산이 엄청나게 집중될 텐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제 매집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차세대 우리나라의 성장 사업이자 그 다음에 뭐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넷마블이나 이런 부분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물론 많이 조정됐지만 또 올라갈 때도 또 그만큼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로메드도 지금 현재 시총이 내린 거 다 좋으니까 일단 이것도 한번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지금 사실은 이제 한동안 어텐션을 받다가 이제 최근에 좀 다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글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매도를 했던 이유 중에, 외국인이 매도를 했던 이유 중에, 그러니까 한 일주 이전에는 계속 매도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섹터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고평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격 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을 뿐이고, 또다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삼성전기와 같은 이런 기업은 항상 따라다니면서 떨어지면 사고,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고 이렇게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한국전력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기관 산업인데 아무래도 너무 빠졌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상승 모멘텀이 또 생기고 있죠. 원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고, 전기세도 이제 인상될 거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NC세프트는 이제 건너뛰고, 고려아이언도 관심종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외국인 지분이 높지만 아직 시총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컨비네이션으로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추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많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 건설업종과 함께 이 대림산업도 같이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여기 또 중공업이 어디 있나요? 현대중공업 나오면 삼성중공업이 항상 같이 왔었는데 오늘은 이게 같이 안 뜨네. 어쨌든 이 중공업 업종도 지금 시황이 좋아지고 있다. 대한항공 떴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 여기군요. 이 항공주도 지금 이제 유가 관련돼서 일단 많은 수익이 발생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당분간 일단 실질적으로 유가가 갑자기 반등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에서 60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거기 유지된다 그러면 사실 항공주가 많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보면 일단 지금 항공사업이 물량이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유가가 많이 비쌌기 때문에 영업 마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순이익이 떨어졌는데, 유가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익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행동펀드 KCGI에 그게 들어가서 일단 이쪽에 더 어떤 지배 구조에 대한 어떤 부분도 많이 바뀔 수 있는 것 같고, 소리도 많이 높아지고, 그 다음 아시아는 우리나라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뭐 일단 2인자지만 어떻게 보면 좀 변동성도 크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면서 제일 많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총이나 아니면 그 외국인 지분율을 봤을 때도 좋고, 그래서 이 두 종목은, 항공 종목은 지금부터 사셔도 이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LCLB는 예, 오랫동안 또 들어오고 있고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기아차는 뛰어넘고, 롯데쇼핑은 이제 내수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휠라코리아는 이건 진짜 이게 한 3달 정도 됐죠, 그쵸? 지금도 이제 제 신고가를 하면서 계속 나가는데, 지금 이제 점점 더 무거워지기 시작하긴 하는데 아직은 그 끝을 모른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이게 가격이 조정되면 한번 이렇게 따라붙기 시작하면 뭐 이 거품이 낄 때까지 그대로 갑니다. 일단 그러고 나서 거품이 터질 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돌아서는데, 아직은 시장 분위기나 봤을 때 거품이 터진다 아니면 곧 터질 것 같다 이런 분위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마 콘텐츠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한동안 소외됐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더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디스플레이는 건너뛰고 퍼서 컨택, 이거는 이제 퍼서 컨택이나 아니면 삼성전기나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소외됐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이거는 또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 생각하니까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보시고 담아야 될 것 같고,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왔으니까 일단 보시고, NH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 주가 주니까 지금 올라가니까 일단 같이 올라가는데, 이것도 아무래도 이게 다른 엔터테인먼트 주보다 시가나 아니면 뭐 이런 어떤 그 외국인 지분들이 좀 부담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한양에도 꾸준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메디톡스는 좀 적게 들고, 그 다음에 JYP와 SM, 이제 여기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NH 엔터테인먼트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거는 전 내년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는 계속 이렇게 좀 상승 모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 다음에 또 가격이 높아지면 또 조정부터 들어오겠죠.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고, 코롱생명대학도 최근에 좀 뭔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아마 기술 수출이나 아니면 파이프라인 되는 어떤 업데이트된 정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TV도 뭐 계속 가져가야죠.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어떤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진짜 이게 뭐 새로운 종목이 갑자기 생기거나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체킹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아니면 정말 뭐 새로운 종목 찾아다니고 뭐 급등 종목 찾아다니다 보면 일단 돈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게 유념해 두시고 이렇게 한번 찾아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지금 잠시 멈추고 제가 한 종목을 한번 봤는데 일단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 이제 떴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 푸드나마라는 어떤 이 기간 리포트를 보면서 상당히 이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일단 지금 제가 리포트를 띄웠는데, 이게 푸드나무가 이제 성장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할 때는 저는 원래 그렇게 저는 신규 종목에 상장 종목에 별로 관심 안 있는데, 왜냐하면 신규를 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가격 조정을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IPO 전에 샀던 모든 기관이나 세력들이 사실 차익 매물을 던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던지고 나서 다른 데로 또 가기 때문에 한동안 던질 때 가격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이제 이런 가격 조정이 있고 나면 이렇게 가격 조정이 있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 좀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이렇게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현재 이 종목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보니까 이 회사가 뭐 하는지 보니까 뭐 이런 어떤 투자 의견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이게 회사가 뭐 닭가슴살로 이제 특화된 어떤 그런 업체인데, 여기 눈에 띄는 게 여기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고 이렇게 떴는데, 이게 랭킹 닷컴이 아니라 닷컴에서 해서 닭가슴살을 만드는 최대 사이트인데,
지금 현재 뭐 블로그나 아니면 그 어떤 웹을 통해서 아니면 그 소셜 메디어를 통해서 상당히 어떤 그 많은 그 가입자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쪽 그 닭가슴살인데. 근데 닭가슴살 하면 사실은 먹기가 참 부담스러운데, 이게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종류를 이렇게 많이 팔더라고요. 이렇게 뭐 오징어 닭가슴살 스테이크, 뭐 이게 스테이크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 종류를 파다 보니까 상당히 뭐 뭔가 좀 달라 보이고, 좀 닭가슴살이 일반적인 어떤 닭가슴살이 좀 많이 달라 보인다, 좋더라. 그 다음에 닭가슴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운동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를 요구하는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많이 먹는데, 이게 일단 지금 보니까 좋아 보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특별히 이제 제가 좀 많이 보이는 게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 이 회사는 실제적으로 그 공장 자체가 없어요. OEM으로 다 이제 모든 걸 다 OEM 처리해서 다 닭가슴살을 만드는데, 이 회사가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판매를 하고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멤버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특화되어 있다. 이쪽 플랫폼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면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사실은 성공을 한다면 멀티플이 상당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 멀티플이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나라에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성공한 케이스를 다른 나라에서 카피 페이스트 하기가 편해요. 그러면 멀티플이 2배, 4배, 8배, 16배 이렇게 커나가는 건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잠재 능력에 대해서 일단 여기 플랫폼에 대해서 또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 회사에서 이제 OEM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공장이나 재고가 이렇게 직접 관리를 하지 않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보면은 약간 좀 그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했다, 모습이 그렇다라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애들용, 그 다음에 그 운동선수용 이런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홈쇼핑이나 이런 것도 그쪽에도 이제 가는데, 여기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 수출, 여기. 이게 홍콩을 먼저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홍콩에서 성공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서 카피 페이스트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회사에 대해서 차트를 보니까 어때요? 아까 이렇게 초기 IPO 하고 나서 일단 웬만한 그 기관들이 다, 아니면 수급들이 다 떨구고 나가는 어떤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했는데, 사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 올라간 게요, 이 어떤 기관 수급이나 외인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간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 수급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리스크가 있다면 무슨 리스크냐면, 일단 뭐 외인이나 기관이 전혀 많이 들어와 있지 않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격 조정이 거쳤다는 데에서는 일단 의미있게 보인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통과해서 올라갈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 회사의 본질적인 그 비즈니스를 봤을 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개연성이 있다 라고 파악이 되더라고요. 근데 모르죠. 이것도 뭐 이게 맞을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또 물론 이게 또 이쪽에서 망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올려놓은 이 기간 리포트를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텐데, 한번 보시고 이거가 이 기업이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어떤 차트 분석이나 기타 이제 여기 뭐죠, 이 종목 분석을 통해서 보시고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리스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도가 없습니다. 주도하는 파워 그룹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가서 흔들 수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지금 이 프로젝션 자체로는 나쁘지가 않아요. 일단 이렇다라고 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어쨌든 오늘도 이제 시장이 좋아서 좀 약간 좋았는데,
항상 이렇게 시장이 좋건 나쁘건 항상 이렇게 시장을 읽고 시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종목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이런 걸 분석하는 기회를 보고 관심 종목을 담아두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일 이렇게 3일 4일 이렇게 계속 쭉쭉쭉 올라가는 건 상승장이 아니고서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올라갈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보다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 생각하시고 올라가주면 감사하고 조정되면 얼마만큼 조정되는지 지켜보면서 또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